네, 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부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급된 것이 계산된 지급이었고 나름대로 패키지로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손실보상의 측면도 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하지 않을까?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에 걸쳐서 1,150만 원 받은 분이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인데 이것으로는 택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PPT 좀 보겠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거고요. 숱한 간담회들 통해서 제가 드리는 말이지 제 상상으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다음 넘겨주세요.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전기세 해지 통지서도 오고 저렇게 폐업 상황이 있고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기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한 국난 상황 아닙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인류가 그렇잖아요. 이때 모든 나라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방역을 해야 되죠. 두 번째 방역만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없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역과 백신을 맞는 과정에서 정말 힘든 희생을 치르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이 세 가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있습니까? 맞죠? 이 세 가지가 필요하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얘기들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5가지를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정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을 해서 다 묶어서 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손실보상 법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5가지 다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정말 그 가게 운영하느라고 꼴깍꼴깍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정말 급한 운영자금 초저금리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 드려야 돼요. 이게 가장 급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희생, 큰 희생을 져가지고 지금 빚이 왕창 쌓이신 분들, 이분들한테 손실보상 해야 됩니다.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빚이 전혀 해소 안 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여행업과 같이 직접 행정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가 엄청나게 큰 업종, 그런 업종에 대해서 피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이미 물에 빠지셔가지고 파산에 이른 분들은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 채무조정이든 신행회복이든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되었을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는 것, 이거 말고 또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이 5가지 해야 되는 거 맞죠? 말씀드릴까요? 맞죠? 그러려면 각 개별 건별로는 조금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 5가지 외에. 이 5가지 중에서는 동의하기 힘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뭘 힘들죠? 제가 좀 시간을 좀 아끼려고 그랬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국가 공무원, 기재부 공무원으로서 코로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5가지 정도 필요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손실보상만을 위해서 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행과 같은 피해 지원을 위해서도 재원이 필요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해서 재기자금을 주는 데도 재원이 필요하고, 파산한 분도 살려내기 위해서도 재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 국민 위로 자금을 주는 데도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원을 좀 준비하셨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장 넘겨보시죠. 이 얘기예요. 카페 1년 만에 빚이 1억이어서 아침에 눈 뜨기 싫답니다. 지금 15,000명이 파산됐고 지금 주변에 무수한 자살자들이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계 없으시죠? 그래서 재원이 핵심인데요. 저는 우리 잉여자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금들 중에 예금 통장에 그냥 꽂혀 있는 돈의 10%만 좀 활용을 해보자. 또는 한국은행에 있는 돈 중에 10%만 외환자금 막기 위해서 모아놓은 10%만 좀 활용해보자.
이런 것도 있고 저희 IMF 때 186조 지원한 거 아닙니까? 국민이 돈 모아가지고 근무기까지 해가지고 공적 자금으로 기업 지원했는데 왜 기업은 되고 대응이 안 됩니까? 위원장님, 제 시간 3분 드릴게요. 하면 안 될까요? 전 2분만 할게요. 아니 뭐 말할 기회를 드릴게요. 또 마이크가 있어야지 되고요. 저는 2분만 하겠습니다. 3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직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건져낼지와 관련해서 연출할 수 있는 재원들을 다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금에서도 고민해보고, 두 번째, 기존의 예산에서도 조금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있는지도 고민해보고, 세 번째, 우리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지금 빠져있는 분들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고민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을 하거나 추경 편성을 할 때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소상공인 분들 고용 대책, 저소득 지원 계층, 지원 대책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최대한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편성할 때 이제 그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라든지 여유 재원이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풀링을 해서 활용한다든지. 아니, 왜 한 얘기를 계속 같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나고요? 추가적으로요? 네. 통상적으로 그 지금 그 정도 세 가지 말씀드린- 정도 고민해 주십사 그렇게 얘기 드린 거예요. 네네. 네.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요. 그 다음에요. 우리 중기부 실장님, 우리 여기 있는 자료 있죠? 여기 자료는 추정이잖아요. 보니까 19년 일평균 매출액이에요. 그렇죠? 집합 금지 기간도 아니고 일평균 매출액. 그리고 매출 감소율, 그다음에 고정비용도 통계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재부 실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기재부에서 국세청 관할하지요. 국세청에서는 분명히 확인해 보십시오. 일 단위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 힘센 기재부 장관님께서 국세청장한테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가장 정확한 자료인데. 이거 우리 법안 소위 하실 때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중기부 실장님, 이 추계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개별 업체 최소한 10개라도 시뮬레이션 해보셨습니까? 10개는 어렵지 않잖아요.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10개 정도, 20개 정도는 시뮬레이션 해보셔야지 이것이 4.6%는 줄 돈이 있지만 95.4%는 줄 돈이 없고 받을 돈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셨나 싶어서 그렇고요. 안 해보신 거 알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반드시 하셔가지고 며칠이면 되잖아요. 다음 법안 소위까지는 그거 반드시 가져와 주십시오. 손실보상이 왜 합법적인가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승만 의원님께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소급 적용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안 된다는 논리가 왜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님하고 이정재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국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과 관련해서 국가를 담당하시는 기재부에서 마음이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주인인 국민을 대변해가지고 국회에서 재정에 관계된 것까지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재부하고 중기부에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대로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있는 자료를 안 주십니까? 있는 줄 명확히 알고 있다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지금 해오셨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봐주시고 국세청을 통해서는 국세청에다가 일 단위로 매출액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분명히 가능한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음 주 법안 소위 때까지 알려주십시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국회의원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은 세제시나 국세청 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진짜 중기법에서 할 얘기인지 싶습니다. 저희가 특별법으로 하고 이게 너무 부처가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여서 송민님이나 국무조정실장님이나 여기 오셔가지고 저희랑 의논을 해서 전체가 움직이는 이런 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손실보상만으로 코로나 경제적 지원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개 세트를 다 하려면 이것은 중기부하고 기재부의 범위를 넘어서서 총리님이나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되는 문제고 이 5개가 다 들어간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지원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이장섭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물론 기재부 실장님께서도 답변은 해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현재 결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감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부에서는 그동안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만들어 왔고 6차, 7차까지 이르는데 사실 작년부터는 어떤 대책보다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연장선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 중에 저희 중기부와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이제 제도화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과 또는 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이런 면에서 좀 다각적인 대책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의원님 하시고 싶은 만큼 하십시오.